안녕하세요.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길 원하는 청지기쌤 최성민입니다. 오늘은 안상원의 생산적 책 읽기라는 이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을 읽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읽을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책을 읽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책은 두 번 만들어진다. 한 번은 저자에 의해서, 한 번은 독자에 의해서, 그리고 읽는 사람도 재탄생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책은 저자가 만들지만 독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해석되고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그 읽은 사람도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네. 1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책에서 유독 강조하는 게 실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깃든 책을 선택하라. 어떤 책을 읽는 게 좋냐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 책의 저자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깃든 그런 책을 선택하라라고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페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터 드러커도 3년마다 한 번씩 분야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책을 읽었다고 하죠. 자, 책 읽기 동기부여 방법 3가지. 책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끈기도 떨어지고 막 읽기 싫을 때 동기부여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단락만 읽고 쉬자. 그래서 이 단락을 성실히 읽는 거.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장, 한 장, 두 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챕터가 있잖아요. 그 챕터까지만 읽고 쉬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공감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왜 읽는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왜 읽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다시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예전에 읽었던 책을 들춰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읽었던 책을 읽을 때 좀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은 다시 읽고 싶어 라는 책들은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읽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책이 굉장히 잘 읽히고 재미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자, 2장에는 책은 느림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공감했던 건데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금방이라도 내 삶이 변화될 것 같고 나아질 것 같고 하지만 책을 읽고 책을 덮는 순간 우린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현실에서 조금씩 실천해야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도 한순간에 파바박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높은 그런 성과를 이루게 된다라는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데 나는 책을 읽을 때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다짐하면 우리가 책을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읽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만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저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3장에서 제가 이렇게 읽고 밑줄 친 부분이 없어서 4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좋은 책은 고르는 게 아니라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나이고 그것이 좋은 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뜻을 세우자. 이 말은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우리 안에 그런 뜻이 있어야지만 좋은 책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독서 이유, 내가 이 책을 읽는 이유를 알고 읽어야지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키워드. 그래서 책을 고르기 전에, 책 읽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키워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책을 읽는 순간은 저자가 된다. 그래서 learning by doing.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으면 우리가 더 이 내용을 잘 습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6장은 스스로 깊어지는 독서라고 해서 왜라는 질문하기. 이 책의 내용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책은 내 노예이니 내 의지에 따라야 한다. 이 말을 마르크스가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책은 내 노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책을 읽을 때 귀퉁이를 접거나 또 가장자리에 연필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좀 더 능동적으로 그렇게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한 번 읽었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할 텐데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읽었던 것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기.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은 이렇게 책의 내용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에버노트나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놔서 언제든지 키워드만 치면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트잇 붙이기.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책에다가 붙여놔서 다음에 그 포스트잇만 열면 그 내용이 딱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반복 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8장으로 넘어가서 책에서 삶으로 현실로의 귀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내면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행동 자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잠재의식까지 바꿔야지만 그 일상적 행동의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면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감당키 힘든 충격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심경의 변화 이런 말 하잖아요.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막 바뀌는 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죠. 이건 어떤 외부의 환경이 변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의 강한 결단.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가 결단해서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거, 저는 이렇게 해서 내면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계발 분야의 실패는 실천의 실패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실천의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기계발 분야는 그 내용을 읽을 때는 너무 좋고 이렇게만 하면 뭔가 성공할 것 같은데 막상 실천을 못해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읽은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제가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것은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조금씩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책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은 것이 내면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나면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삶에 대한 기대와 막 두근거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특별히 교육서적과 또 자기계발서적, 또 인문서적 이런 것들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성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가 더디고 눈에 띄지 않지만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독서하고 있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생산적 책 읽기인데 저도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또 이렇게 책 귀퉁이를 접고 또 책을 다 읽고 나면 정리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다 생산적 책 읽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은 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끈기 있게 책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이런 칭찬을 저에게 하면서 앞으로도 끈기 있게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독 일행 이런 일독 일행 독서법이라는 책도 있는데 책에서 배운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정말 꾸준히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제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상원의 생산적 책 읽기 책을 리뷰해 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생산적으로 책을 읽고 그 책이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